안녕하세요. 1인 창업, 1인 기업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된 황윤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1인 창업, 1인 기업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지금도 1인 기업가를 꿈꾸고 있고 1인 기업가로 평생 살고 싶은 한 사람입니다. 저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드려볼게요. 저 같은 경우 1998년도에 인터넷 캐스터라는 직업이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으로 생각하면 신직업이라고 볼 수 있죠. 98년도라고 보면 인터넷이 막 활성화돼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기 시작한 때라서요. 벌써 그 시간이 꽤 흘렀죠. 그때 인터넷 속에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비즈니스랑 소프트웨어들을 안내하는 역할을 맡았었고요. 그때 직업이 인터넷 캐스터였습니다. 또 제가 한 2002년도에는 책을 하나 냅니다. 그 책의 주제는 나 인터넷에 가게 차렸어 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건 바로 쇼핑몰 창업책입니다. 사실 저는 프리랜서처럼 자유롭게 한 직장에 속하지 않고요. 방송 생활을 했었고 또 책의 저자로 활동을 했었고 심지어 그 쇼핑몰 책을 창업을 하면서 쇼핑몰 대표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거쳐온 제 직업만 해도 쇼핑몰 대표, 웹 칼럼니스트, 또 베스트셀러 저자, 창업 컨설턴트, 지금의 교수라는 직함까지 여러 개의 직업을 가지고 활동을 해왔습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이제 1인 기업, 1인 창업에 대한 그 강의를 여러분들께 하게 됐는데 그 배경에는 제가 또 그와 관련된 책을 썼었습니다. 내 인생의 로드맵 1인 창업이라는 책이었는데요. 제가 학교에서도 1인 창업론이라는 수업을 운영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쓰게 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원소스 멀티 유즈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여러분들 주제, 저 같은 경우는 창업이라는 주제로 다양하게 인터넷 비즈니스를 통해서 펼쳐지는 여러 이야기들을 책과 강의 또 여러 가지 소재들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와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 여러분들의 롤모델로 미래 직업으로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21세기에는요, 새로운 유목민의 시대라고 합니다. 잡 로마드의 사회라는 책을 여러분들은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보신 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21세기는 새로운 유목민의 시대라고 해서 지금 여러분의 삶을 아마 보시면 휴대전화, 스마트폰 쓰고 계시죠? 자, 노트북 사용하는 거 항상 휴대용으로 갖고 다니시죠? 사실 이런 기기들과 함께 저희는 꼭 고정된 장소에서 일을 하지 않아도 이 네트워크를 활용한 다양한 일들을 언제 어디에서나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환경이 바뀌면서 우리가 직업으로 생각하는 일도 많이 달라진 것이죠. 무려 한 3, 40년 전에 마샬 맥루언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움직이면서 전자제품을 이용하는 유목민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였죠.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기술의 발달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제시를 했습니다. 어떤 세계화, 디지털화, 또 개인화, 자, 이런 얘기들이 우리 주변을 지금 이제 강타하고 있는데요. 이것들이 기존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세상을 여는 하나의 핵심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잡 노마드라는 것은 직업을 따라서 유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고정된 직업으로 한 직장에 매여 있는 기존에 여러분이 인식하고 있던 직업인의 삶이 이제 점차 없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 지역이라든지 한 직장, 한 가지 일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인데요. 그것이 바로 1인 창업, 1인 기업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런 활동을 하게 된 배경에는 지금 말씀드린 첨단 정보통신 시대에 맞춰서 이런 기기들을 활용하는 환경이 됐다라는 게 그 배경이 있습니다. 노마드의 삶은요, 새로운 기회를 찾기 위한 진화된 하나의 삶의 방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런 삶을 지향하는 사람들은 평생 한 곳에서 어떤 머물러 있는 삶의 방식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의 개인 성향을 한번 살펴보세요. 어떤 분들은 평생 동안 한 직장에서
평생 직업을 가지고 이렇게 성공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나는 어떤 고정된 어떤 그 회사에서 어떤 내 자리에서 꾸준히 일하는 어떤 그런 모델이 나와 맞지 않는다. 나는 좀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일을 선택하고 또 원하는 어떤 시간에 자유롭게 일을 하고 싶다라는 니즈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와 같은 얘기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요. 오늘 이 시간에서는 제가 좀 짧지만 이런 자유롭게 나의 삶을 내가 대표로서 읽어가고자 하는 사람들, 네, 내가 비즈니스의 주체가 되는 거죠. 이런 삶을 원하는 사람, 그런 분들이 어떤 절차를 통해서 참고하실 만한 내용, 그렇게 어떻게 하면 잘 1인 창업을 할 수 있을지를 오늘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싱글파이어라는 유튜브 채널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이제 한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하나의 채널인데요. 사실은 이런 신직업에 대한 특히 1인 창업, 1인 기업에 대한 이슈는 젊은 분들 위주로 해서 더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여기서 젊다라는 건 나이대가 그래도 2030 분들이 해당이 될 텐데요. 이 싱글파이어라는 유튜브 채널을 보면 2030 밀레니엄 세대들이 경제적 자유를 누리면서 약간 돈보다는 어떤 행복한 일상을 삶의 질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 사람들을 위한 경제 지식들을 나누는 그런 채널이 되겠는데요. 여기서 파이어라는 용어에 대해서 또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파이어족이라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파이어족은 경제적 자립을 통해서 빠른 시기에 은퇴하려는 사람들을 일컫는다고 해서요. 경제적 자립 또 조기 퇴직의 글자를 따서 이루어진 용어들인데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지금 우리 국내에서는 한국에서는 직장을 다니면 이 직장에서 내가 65세, 70세까지 계속 일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걸 인지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거든요. 조기 은퇴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나만의 비즈니스에 대한 이슈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싱글파이어 유튜브 채널에서 한 분을 봤는데요. 그 박신영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이분도 2030에 해당됩니다. 이분은 일단 직장 생활을 했어요. 국내, 한국에서는 좀 유명한 기획사에서 일을 하셨고요. 근데 젊은 분이죠. 근데 일을 하다가 건강에 좀 리스크가 생겨가지고 건강 때문에 일을 그만두게 됐고요. 혼자서 직장을 다니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고요. 가장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컨텐츠를 찾았습니다. 그 컨텐츠란 뭐냐면 바로 기획이라는 부분이었어요. 왜? 기획사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기획자로서의 자기 업무의 경력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기획의 정석이라는 책을 냈고요. 무려 그 책이 20만 권이나 판매가 됐다고 합니다. 사실 10,000권 판매되기도 힘든 이 시대에 20만 권이나 판매가 되면서 갑자기 베스트셀러 저자가 된 거죠.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쇼핑몰 창업책을 썼었는데 2002년도에 그 책이 바로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갑자기 저도 직장을 가지지 않고 프리랜서로 일을 해도 충분히 월 단위 벌 수 있는 수입이 충족이 됐었거든요. 이 박신영 씨도 마찬가지로 그 책을 통해서 책의 저자로서 많은 강의 의뢰를 받게 됐고요. 대기업들에서부터 뭐 중견기업 이런 큰 기업들을 가면서 기획을 해야 되는 부서분들에게 강의를 하는 잡을 찾게 됐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본인이 기획이라는 어떤 그 전문 분야에서 책을 냈고 강의를 할 수 있는 컨텐츠가 생겼습니다. 그 컨텐츠를 원하는 사람은 많아졌어요. 그럼 이분은 여러 기업을 돌아다니면서 강의를 할 수 있죠. 근데 기업에서 강의를 하게 되면 강의로 받는 보수 자체가 일반 그 직장인이 하루 근무하시는 것 이상의 훨씬 더 많은 비용을 받게 될 확률이 크거든요. 그럼 이렇게 강의만 하고 한 달 정도, 1년 이렇게 쭉, 만약에 일을 하신다 그러면 그 수입은 적지 않습니다. 사실 이 박신영 님께서 자신의 이제 1년 수입을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흔히 부러워하는 억대 연봉에 해당되는 그런 분이셨어요. 자, 이런 분들에서부터 이 싱글파이어 유튜브 채널에는 다양한 사례들을 만나보실 수가 있어서요. 여러분들이 꼭 한번 보실 만한 그런 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사실은 이 영상은 이제 한국인들만 보시는 게 아니라 여러 아시아에 있는 분들이 보신다고 해서요. 사실 여러분들께 더 많은 해외 사례를 함께 보여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많이 준비를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 회자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유튜버예요. 사실 유튜브 많이 보시죠? 네, 유튜버를 통해서 저는 1인 창업가, 1인 기업가를 굉장히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소위 많이 보게 되는 게 먹방이었잖아요. 자, 먹방을 하시는 분도 몸값이 굉장히 높으세요. 그래서 먹방을 한번 보여드리는 것만으로도 그분이 얻는 수입은 굉장히 큽니다. 창업가로서, 1인 기업가로서 자기 컨텐츠로, 그러니까 독보적인 컨텐츠죠.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컨텐츠로 성공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뿐일까요? 아티스트 하시는 분들의 유튜브 채널을 보세요. 그러면 광고 수익뿐만이 아니라 유튜브로서 벌 수 있는 기업의 수익은 광고뿐만이 아니라 협찬 수익, 뭐 강의, 여러 가지 프리하게 할 수 있는 여러 수입원이 되거든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원소스, 그러니까 먹방이든 아티스트의 컨텐츠든 하나의 컨텐츠가 다양한 방식으로 멀티 유즈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1인 창업가가 성공할 수 있는 기본적인 핵심 키워드가 됩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은 이제 여행을 좋아한다기보다는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요. 마이리얼 트립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리얼 트립이라는 사이트에 가보시면 해외 현지 여행가들을 만날 수가 있거든요. 저는 사실 꿈꿔봐요. 여행을 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여행을 하면서 여행 관련된 컨텐츠로 수입을 벌 수 있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왔던 직장인의 삶과는 많이 다르겠죠. 그야말로 잡노마드의 삶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마이리얼 트립에 가보시면은 뭐 프랑스, 뭐 이태리, 아니면 뭐 아프리카 어디든지 간에 현지 가이드 하시는 분이 연결이 돼서, 제가 만약에 뭐 스위스에 가야겠다 그러면 스위스에서 현지 가이드 하신 분을 컨택해서 그분과 함께 현지 여행을 알차게 하는 거예요. 그 대신 가이드로서의 보수를 받으시는 거죠. 이런 것들이 네트워크상에서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이것은 이제 국내 사이트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나라의 유튜브와 관련된 또 웹사이트,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벌어지는 여러 비즈니스에서는 분명히 1인 창업, 1인 기업가로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사례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컨텐츠를 가지고, 나만의 전문화된 컨텐츠를 가지고 내 기업을 일궈서 어떤 조직에 속하지 않고 자유로운 삶을 그려나간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1인 창조기업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도 1인 창조기업을 보호하는 육성에 관련된 법률이 있어요. 2011년도부터 만들어져 있고요. 중소벤처기업부라는 그 정부 부처에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또 1인 창조기업을 하게 됐을 때 어떤 사무실이라든지 또 멘토링, 뭐 교육, 또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그런 섹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나라에서도 이런 법적인 보호장치가 있을 수 있으니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안내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그 1인 창조기업이 되기 위해서, 1인 기업가, 1인 창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핵심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 5가지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요, 1인 기업의 핵심 역량 파악하고 아이디어 발굴하기. 자, 두 번째는요, 1인 기업가로서 기초 능력을 함양하기,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사업이거든요, 이것은.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아이디어를 사업하기 위한 핵심적인 조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자, 1인 기업가로서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또 핵심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바로 퍼스널 브랜드입니다. 우린 기업의 브랜드를 많이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먹고 또 뭐 자고 하는 일상의 모든 것들이 어떤 기업들의 제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기업들은 브랜드를 갖고 있죠. 근데 우리가 1인 창업, 1인 기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이름으로 브랜딩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퍼스널 브랜딩에 대한 얘기를 4단계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5단계는요, 1인 기업가 선배들의 어떤 주옥 같은 조언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미리 앞서서 1인 기업가로서 걸어갔던 선배들이 남긴 이야기들을 제가 모아서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5가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1단계는요. 1인 기업의 핵심 역량을 파악하고 아이디어를 발굴한다라는 것인데요. 네, 1인 기업가로서는 여러분들이 브랜드, 내가 브랜드다라는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바로 회사인 거죠. 자, 내가 브랜드가 될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키포인트로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내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전문성을. 자, 여러분들 근데 전문성이라는 것이요. 지금부터 꼭 모든 것을 다 알아야지만이 지금 당장 시작할 때 전문가여야 된다. 이거는 꼭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분야나 어떤 그 사업의 비즈니스의 아이디어를 찾아내서 지금부터 노력해서 정보를 찾고 공부를 한다면 어느 순간 여러분들은 전문가가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에 인터넷 쇼핑몰 창업에 대한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처음부터 인터넷 쇼핑몰 창업을 잘 알았을까요? 네, 아닙니다. 사실 책을 먼저 쓰게 됐어요. 책을 많은 분들이 인터넷 쇼핑몰 어떻게 아이템을 준비하고 쇼핑몰을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라고 질문을 하셔서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그래서 취재를 했고요. 취재한 내용들을 글로 적었고요. 책으로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어요. 쇼핑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해보셨으니까 저 알려주세요. 이렇게 문의를 하셔서 제가 강의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조사하면서 취재한 내용으로 저는 그 자체만으로 더 이 지식을 모르는 분들보다는 좀 더 안 위치에서, 그렇다고 제가 그걸 아주 전문가라고 할 수는 없었는데요. 시작부터 조금 더 알았다는 거, 취재했기 때문에 그 차이점으로 해서 저는 전문가의 선에서 서게 됐고요. 그걸 지금 20여 년 동안 계속 강의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은 사례와 함께 경험들이 쌓여서 지금은 정말로 전문가로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2030 여러분들 젊은 분들에게는 지금 당장 전문가여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분명히 지금 필요한 것들, 여러분의 일상에서 비즈니스라는 게 그런 거, 작은 아이디어, 분명히 없었는데 생기는 것들에, 있으면 좋을 만한 것들에 대해서 아이디어가 생기면 그걸 찾아가는 과정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전문가로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가운데 여러분들 브랜드를 가져야 된다는 것도 꼭 인식을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1인 창업과 1인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에게 이 프리랜서라고 흔히 얘기하는 분들과 뭐가 차이가 날까? 자, 이런 부분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이 프리랜서, 그야말로 우리가 잡노마라드라고 부르는 어떤 직업군하고 유사하거든요. 어느 한 곳에 속해 있지 않고요.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시는 거니까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1인 창업, 1인 기업가랑 뭐가 다르냐면 최종 소비자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비즈니스 모델 상에서. 그러니까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는 여러 그 어떤 섹터들 가운데서 프리랜서는 용역을 받아서요. 내가 내 걸 가지고 소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위탁을 받아서 자, 이거 웹사이트 하나 만들어주세요. 웹사이트 만들어줘 납품하시면 그 일이 끝나요. 그런 비즈니스가 아니고 내 비즈니스로 소비자를 최종적으로 만나서 수입이 어떤 회사를 통하지 않고 그 자체로 그 안에서 벌어지는 것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쇼핑몰 있잖아요. 쇼핑몰 대표님들도 1인 창업가이기도 합니다. 제가 만나본 어떤 분들은요, 되게 독특한 분들이 있었어요. 지금 생각나는 분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현대자동차, 뭐 이렇게 유명한 자동차 브랜드들이 있어요. 근데 이 브랜드가 수출이 되거든요. 그러면 수출된 나라에서도 그 현대자동차를 타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근데 액세서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차와 관련된 액세서리. 저도 이제 차 관련된 액세서리 파시는 사이트를 가보니까 거의 뭐 10,000개가 넘게 다양한 액세서리 있었는데요. 그 차와 연결된 특수 액세서리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호주에서 현대차를 타시는 분들, 예를 들면 뭐 브라질에서 타시는 분들한테는 이 액세서리들이 공급이 잘 안 되는 거죠. 제가 아는 분은 웹사이트를 하나 만드셨어요. 그리고 구글에다가 올렸습니다. 영문화된 페이지로. 그 대신 상품은 국내 생산하는 차 업계의 액세서리예요. 그걸 통해서 이분은
정말 특별한 어떤 뭐 조직에 통해서 하루 종일 뭐 8시간 이상 근무를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그 쇼핑몰로 해외에 런칭을 해서 그 해외에서 이 물건을 사주시면서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는 거죠. 사실 이제 국내에서는 아마존이라든지 뭐 미국의 뭐 사이트 말고도 중국, 그다음에 뭐 알리바바, 뭐 그죠? 그다음에 뭐 타오바오, 그다음에 뭐 라쿠텐, 뭐 굉장히 유명한 플랫폼에 우리 해외의 물건들, 그러니까 국내의 물건들을 올려서 판매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사실 이런 분들도 1인 창업, 1인 기업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또 얼마 전에는 그 몽골 대학원생들을 가르친 적이 있었어요. 대학원에서. 근데 이 몽골 친구들이 그래도 한국어를 배워서 저랑 한국어로 대화를 했습니다. 다행히. 근데 이 몽골 친구들이 이런 비즈니스를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몽골에서도 K-뷰티가 유명하대요. 그래서 한국에서 지금 로드샵에 있는 그 화장품들을 떼어다가 몽골 친구들한테 판매하는 비즈니스. 네. 몽골 안에서 파는 거죠. 그런데 몽골에 가지 않아도 한국에서 네트워크상에서 웹사이트만으로 판매가 되었습니다. 자, 이런 것도 1인 창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최종 소비자가 있고 이 최종 소비자에게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수익이 창출되는 어떤 틀, 모델을 가진 사람들을 우린 1인 창업, 1인 기업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업의 아이디어가 필요한데요. 이 사업의 아이디어에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전문성과 핵심 능력, 또 핵심 기술이 표현될 수 있느냐. 근데 꼭 핵심적이라서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나만이 가질 수 있는 노하우라는 것이 발현될 수 있느냐. 이 포인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꼭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2단계에서는 1인 기업가로서 여러분들이 기초적으로 함양해야 될 능력 3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 첫 번째는 자기관리 능력, 그리고 두 번째는 지식학습 능력, 그리고 세 번째는 인맥 확장 능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조직에 속하지 않아서요. 하루의 시작과 하루의 끝이 정해져 있질 않습니다. 오로지 24시간이 똑같이 주어져 있는데 이 시간을 나 스스로가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퍼포먼스, 능력들은 달라져요. 그래서 만약에 늘어지기 시작하면 하루에 진짜 뭐 늦게 일어나서요. 예를 들어 12시 낮에 일어나서 밤늦게 일을 한다 그러면 생체 리듬이 깨지잖아요. 그렇지 않고 건강도 지키면서 하루에 주어진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자기관리 능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네트워크상에서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만들어 간다라는 측면에서는 항상 새로운 지식들을 습득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아야 돼요. 공부를 좋아하셔야 돼요. 그런데 내 사업과 연결된 지식은 더 즐겁게 하실 수 있잖아요. 사실은 이제 지루한 공부를 한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지식을 학습하는 게 어려운데 내 사업에 필요하고 어떤 이게 수익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 훨씬 더 적극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을 거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거 평생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지식학습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꼭 마인드를 갖춰줘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인맥 확장 능력인데요. 이 아무리 네트워크상에서 비대면으로 많은 고객들과 전 세계의 사람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비즈니스도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 비즈니스의 본질은 휴먼 네트워크예요. 인맥이에요. 이건 진짜로 여러분이 해보시면 제 얘기가 훨씬 더 마음속에 와닿으실 것 같아요. 결코 혼자서 비즈니스가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협업할 수 있는, 코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인맥을 넓히기 위한 여러분만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저 같은 경우 사실 이제 인맥을 넓히기 위해서 짜투리 시간을 많이 활용합니다. 평일 저녁 시간이나 점심 시간에 혼자 먹지 않고요. 어떤 나와 비즈니스를 함께 할 수 있거나 대화가 통할 수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식사 시간을 하면서 편안하게 좀 일에 대한 논의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동아리 모임이라든지 동호회라든지 어떤 커뮤니티에 참여를 한다든지 그래서 나와는 좀 다른 사람들과의 미팅을 계속적으로 해보면서 사람들을 사귀어가는 것 중요합니다. 자, 3단계 설명드릴게요. 3단계에서는 아이디어 사업화를 위해서 뭘 고민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은 비즈니스라는 것이 A부터 Z까지 거의 혼자서 이제 하는 1인 창업이니까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가장 어려운 게 아마 재무 파트일 거예요. 아이디어도 있고 컨텐츠도 좋은데 이 벌어들인 수입에 대해서 어떤 경영적으로
재무 관리를 하는 것, 파이낸스 관리하는 거 실질적으로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럴 경우 이런 파트는 아웃소싱을 맡겨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에 좀 더 시간을 할당을 하고 좀 더 협조를 받아야 되는 것들은 아웃소싱을 하고, 네, 이런 전략 꼭 필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한 다양한 수입원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멀티 유스였어요. 다양한 영역의 수입원을 갖고 있어서 하나의 수입원이 혹여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두 번째, 세 번째 라인에 있는 방법들이 수입을 이제 안정적으로 지켜주거든요. 또 이런 분을 저는 만났었습니다. 웨딩 플래너 하시는 분을 만났거든요. 웨딩 플래너. 어떤 직업인지 여러분들 상상 가시죠? 웨딩 플래너. 그래서 웨딩 플래너 하시는 분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꽃하고도 연결된 분이셨는데요. 이분이 이제 웨딩만 하는 게 아니라 꽃에 대해서도 전문가셨어요. 그래서 시작은 참 꽃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꽃집도 창업을 하셔가지고 오프라인 매장에 꽃집도 하나 하고 계시고, 이 꽃과 웨딩을 묶은 어떤 자격증 과정을 또 만들어서요, 자격증 수입도 있어요. 그러니까 강의도 하고, 자격증을 받는 분들이 내는 자격증 수입도 있고, 교육 컨텐츠도 또 만들어서 그거에 대한 수입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큰 기업에서 컨설팅을 맡겨와요. 예를 들면 웨딩 기업에서 웨딩 컨설팅을 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꾸며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러니까 웨딩샵에서. 그러면 그걸 컨설팅하는 거에 대한 피도 또 수입이 되십니다. 다양한 수입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비즈니스를 하게 될 때 앞서 사례들을 보시면 저 같은 경우도 수입원이 다양하다라는 거. 그래서 이 하나의 비즈니스로 시작을 했지만 이 하나에서 멈추지 않고 확대 가능성 있게 비즈니스가 만들어 가는데요. 이것은 아마 좋은 경험을 해보시다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확장이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이 부분 체크해 주시는 거 강조해서 설명드릴게요. 자, 4단계에서는 제가 퍼스널 브랜드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야말로 내 이름을 걸고 이 사업을 가져간다라는 것인데요. 사실은 성공한 사람들이 가장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건 이름이 있고 그 이름을 떠올리면 여러분들은 아, 누구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이클 잭슨이라는 분 생각만 해도 마이클 잭슨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이름만으로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지금 유명하신 분들의 한 분 한 분을 생각해보면 우리 이름으로 그 사람을 알거든요. 여러분들도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어필할 때 자신을 드러내세요. 자, 유튜버 창업을 하게 된다? 자신을 드러내야 됩니다. 자신을 감추고 컨텐츠를 만든다?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름을 걸고 고객한테 자리 잡는 나만의 인식되는 이미지, 브랜드 이미지를 가져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퍼스널 브랜드를 갖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바로 SNS 채널을 가지는 겁니다. 자, 우리 젊은 분들은, 2030 분들은 SNS 채널 반드시 하나씩은 갖고 계시죠? 네. 저는 블로그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유튜브를 많이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인스타그램을 많이 하고 계신가요? 하나라도, 페이스북도 좋습니다. 하나라도 여러분이 활동할 수 있고 많은 분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면서 어떤 인맥 관리가 될 수 있는 하나의 툴을 가지시고 그 툴 속에서 브랜드 확장을 읽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SNS 채널을 열심히 한다는 것은 자주,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전문 컨텐츠를 위주로 해서 만들어 간다는 것, 그것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5단계예요. 자, 제가 선배들의 주옥 같은 조언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다고 했는데요. 어떤 1인 기업가, 1인 창업을 꿈꾸는 분들의 성향은 전 다른 데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한 조직에 묶여져 있는 삶을 원치 않고 자유롭게 나만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 우리는 그런 분들을 일컫거든요. 그래서 어떤 회사를 선택하시기보다 유명한 회사, 이런 게 아니고 내 직업, 어떤 회사에 소속되더라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나의 전문 분야를 찾겠다. 평생 직업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중요하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근본적인 배경은 내가 정말 잘하는 일을 찾는 것이 성공 비결이라는 겁니다. 잘하는 것. 여러분들 지금부터 잘하는 거 찾아보세요. 자, 그리고 아까 지식학습 능력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평생 자기 개발을 멈추지 않으셔야 됩니다.
나 스스로를 경영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배움에 있어서 게을리하지 마시고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지금의 트렌드를 항상 마음속에 갖고 공부하시고 성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창업을 하게 되면요, 항상 이상을 쫓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현실, 마켓, 시장을 쫓아라. 네, 소비자들이 원하는 시장. 네, 좀 현실적으로 파악하고 찾아가야 된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5단계까지 해서 5가지 단계를 통해서 1인 창업, 1인 기업가들을 위주로 여러분께 조언될 만한 얘기들을 좀 마련을 해봤는데요. 여기서 이슈가 되는 거, 원소스 벌티 유주라는 것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평생 자기 학습을 게을리하지 않으면서 여러분만의 전문성 있는 컨텐츠를 찾아서 전문가로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자유 직업을 가져보자. 네, 이런 것들 주 키워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다음 기회에 저도 기회가 된다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